서산의 한 아파트 주변 사업장들이 인근 도로 개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건물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생기게 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영업에 지장을 줄 거라는 건데 민원25에서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충남도 조직이 개편됩니다. 도는 지역 경제 성장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핵심 과제 추진에 방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집중 안전점검 결과 공공시설 460여 곳에서 화재 취약 등 미비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설물 관리가 소홀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일부는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주변에 도로가 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낭떠러지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네, 서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민원25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다음 달 사전 입주를 앞두고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를 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도로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사업장 3곳이 도로 개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장 바로 옆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과 바로 아래 도로 사이엔 3m 정도의 높이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낭떠러지가 되는 셈입니다. 도로와 사업장 사이엔 옹벽이 쳐질 예정. 사업장 건물과 옹벽까지 거리는 불과 30에서 60cm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업주들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가장 먼저 안전을 우려합니다. 위험하게 불과 35cm, 60cm 이 정도의 그 공간을 남겨놓고 이 공간 안에 어떻게 안전하게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 영업에 지장을 줄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자동차 공업사의 경우 차가 왔다 갔다 할 여유 공간이 이미 사라져 일부 작업을 당장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되고 3m 낭떠러지로 만들게 되면은 저희는 차량을 이 리프트에 올릴 수 없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스톨 5개 중에 2개를 못 해요. 그러면 40%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옹벽을 세우는 대신 도로와 사업장을 연결시켜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지자체에 각각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먼저 시행사는 주변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장과 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서산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서산시 관계자는 사업장과 도로를 연결하면 경사가 심해져 겨울철 결빙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선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공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사업주들은 도로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건물을 도로 높이에 맞춰 다시 지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승인 전에 가치 요구를 좀 해결을 하자. 이전을 계획하든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다시 짓게 하든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한 다음에 사업 승인을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로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는 시행사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서산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민원25 한범호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연어는 대부분이 노르웨이산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연어 대량 양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충남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키운 연어가 식탁에 오를 날이 머지않은 건데요.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어린 연어 수천 마리가 수조 속을 헤엄칩니다. 푸른빛이 도는 몸체에 검은 반점이 뚜렷한 대서양 연어로
시험 양식을 위해 노르웨이에서 수정란을 들여와 부화시킨 겁니다. 강원도가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내수면 연구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어린 연어는 10만 마리 정도. 수온과 염분, 유기물 제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 바다 양식보다 생육 기간을 줄이고 생존율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조건들을 다 확립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육 시스템에서 최적의 사육 조건을 맞춰주면서 최대의 생산량을 저희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어, 회나 초밥, 훈제 연어의 재료인 생연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 연어 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정보 자료를 보면 2015년 3만 1,000톤가량이던 연어 수입량은 지난해 약 6만 2천 톤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수입량이 5만 3천 톤으로 수입량은 연말까지 무려 12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연어 수요가 크게 늘자 강원도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서양 연어 스마트 양식 산업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한국형 스마트 양식 시험연구시설인데 대서양 연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첩연어, 태평양 은연어 등을 대량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특히 동원산업은 양양군 현북면에 조성되는 1차 산업단지에 2천억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연간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 연어를 자급하기 위한 그 모든 연구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국산화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치어를 생산하면 양식 어민들이 이를 키워 생산업체에 납품하고 도내 기업들이 다시 대량 생산하는 산업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대서양 연어 양식에 성공한 건 국내에서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강원도가 당초 공언한 대로 아시아 연어 양식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충남도 조직이 개편됩니다. 충남도는 기존 13개 실국 66개의 과를 11개 실국 65개 과로 개편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는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 동력 창출,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핵심 과제 추진에 방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이 산업경제실로,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이 자치안전실로 각각 통합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직급을 2급으로 높이고 탄소중립 경제를 실현해 나갈 탄소중립 경제과를 두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보건복지실은 보건복지국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은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관으로 변경됩니다. 대신 지역 특색을 살린 5개 권역별 맞춤형 발전 동력을 마련해 추진할 균형발전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또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투자통상정책관과 공공기관 유치단을 새롭게 만듭니다. 개정 조례안은 12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집중 안전점검을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에 나섭니다. 도는 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시설물 1,860곳을 점검한 결과 462곳에서 화재 취약 등 미비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94곳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고 255곳은 보수 보강을, 13곳은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스 경보기 불량 등 시설물 관리가 소홀한 28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BTS가 맏형 진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입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소속사는 멤버 진이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병무청의 절차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입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BTS는 세계적인 가수로 국위 선양을 했기 때문에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병역법에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그 형평성 문제가 이어져 왔는데요.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BTS는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복무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지 8개월이 다 돼가고 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모두 27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튼튼한 두개 금을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요.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 지시에 따라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 명품화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홍성군 예산군의 협조와 함께 접근성 개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실구건장 회의에서 홍해공원을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다며 도민과 출향 인사들이 나무와 벤치를 기증하도록 하는 등 범도민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겠고 1호 기부는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7일 도 실구건장 회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국은 사전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수목 고사와 생육 불량 원인에 대한 파악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마스터 플랜 및 실시 설계를 우선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홍해공원에 대한 관리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 주체 역시 도가 아닌 양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전체적인 사업비에 윤곽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양군의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해공원 전체 면적이 27만 4,650제곱미터에 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접근성 개선 역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해공원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LH 스타일스나 중흥 S클래스 입주민들 입장에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포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홍해공원의 활용도가 낮은 건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라기보다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양군에서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군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접근성 문제의 경우 순환버스 도입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내 이모작 재배 농가에 농지 헥타르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18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해 올해 2회 추경에서 5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지의 이용 효율과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밭 농업에 이용되는 논으로 7월 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농가입니다. 신청은 내년 2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산에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산시는 18일 대상공산 내에 악취 배출 사업장 점검 결과 3개의 업체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서산시 관할 업체 한 곳에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으며 환경부 인허가를 받은 2곳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